국내외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흐름은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장세로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에서 돈을 빼내며 극단적인 안전 추구 심리가 강해진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지탱해온 두 가지 기대, 즉 미국의 금리 인하와 AI 성장 모멘텀 모두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약화된 점이 결정적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으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시 강화됐고 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하며 위험 자산 전반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AI 버블 우려가 더해지면서 시장 심리는 더욱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AI가 이미 고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경계심 속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고 이 영향을 코스피 코스닥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28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3.32% 급락하며 4,042선을 잃고 3.55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66% 하락하며 900선이 붕괴됐습니다. 개인이 1조 2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하락을 방어하려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동시 매도세, 각각 약 5천억 원, 유로 1,700억 원 규모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위험자산뿐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금 가격은 그램당 1년 38% 하락한 119만 800원에 마감하며 불과 센거래일 동안 7% 넘게 빠지는 이례적인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전 자산군 동반 매도라는 심리적 충격 국면에 있으며 이 흐름이 일시적 공포인지 아니면 중기적 방향 전환의 전조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발 충격은 단계적으로 금시장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는 바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시장은 연준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 가격이 고점에서 급격하게 밀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리는 오르면 오를수록 금은 불리해지고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있어야 금이 다시 숨을 쉽니다. 최근 며칠 동안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꺼지면서 금을 포함한 안전자산까지 매도되는 유동성 경색형 조정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지연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극대화됐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로 인해 고용지표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지표가 늦어진다는 건 연준의 판단도 늦어진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려면 고용이 둔화된다는 강력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수치가 나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 쪽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반대로 고용이 강하게 유지된다면 금리는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미국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점도 금 가격에 부정적입니다. 금과 미국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현재 금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인하 기대 붕괴 플러스 미국 고용 지표 불확실성 플러스 장기 금리 재상승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시장을 흔드는 두 번째 충격, 즉 AI 고점 우려와 버블 논쟁이 어떻게 금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AI 버블 우려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두 번째 핵심 변수입니다. 원래 AI 섹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유일한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AI가 이미 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 그리고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급락이 발생했고, 이 충격이 금시장까지 연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산업 전반의 수요와 온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기업입니다. 만약 실적이 전 분기 대비 둔화되거나 향후 전망 가이던스이 약해진다면 투자자들은 즉각적으로 AI 성장의 정점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기술주 매도세는 더욱 커지고 위험자산 전반이 다시 한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니케이는 3% 이상 급락하며 5만 엔선을 내줬고,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지수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AI 중심의 기술주 매도가 아시아 전역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이 흐름은 금시장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기술주 급락은 위험 기피 심리 강화,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이어져 금 가격을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기술주의 급락이 유동성 축소 우려와 함께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포지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위험 자산만 파는 것이 아니라 현금 확보를 위한 전 자산 매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원래라면 금을 지지해야 할 위험 회피 상황에서도 금 가격이 오히려 세 거래일 동안 7% 넘게 급락하는 이례적 흐름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AI 버블 논쟁은 단순한 섹터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밸류에이션 전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심리 전염 효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한국 증시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그리고 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번 변동성 국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시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18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급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수급 붕괴형 하락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하루 만에 3.32% 급락하며 4,040선을 완전히 내주고 3,95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개월 동안 유지되던 지지 구간을 단숨에 돌파한 것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같은 날 코스닥 역시 2.66% 하락하며 900선 붕괴라는 상징적인 심리 지점을 잃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기술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AI 버블 우려가 곧바로 매물 폭탄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1조 2천억 원 규모 순매수가 시장을 전혀 지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인들은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5천억 원, 격간돈 1,700억 원 수준으로 동반 매도를 쏟아내면서 결국 개인의 매수세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외국인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 AI 실적 우려를 이유로 한국 주식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중 축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의 매도도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되면 국내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안정화를 위해 주식 비중을 빠르게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아무리 강해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로 인한 가격 압력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코스피 아섬, 코스닥의 하락은 한국 원화 약세와도 직결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다시 외국인의 추가 매도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나타나는 국내 증시의 급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 확대, 수급 불균형, 원화 약세, 외국인 추가 매도로 이어지는 복합적 구조에서 발생한 충격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충격이 아시아 전역으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글로벌 주요 지수 하락의 원인을 이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이번 글로벌 충격을 그대로 맞으면서 동시다발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는 18일 하루 동안 3% 이상 급락하며 최근에 어렵게 회복했던 5만 엔 선을 다시 내주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증시의 급락은 단순히 일본 내부 요인이 아니라 글로벌 AI 관련 주식의 고평가 논란과 미국 장기차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위험 자산 선호도가 급격히 뒤집힌 결과입니다. 대만 증시 역시 GPU, AI 서버, 반도체 공급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AI 수요 둔화 논쟁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요 반도체 업종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광범위하게 약세를 보였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국, 일본, 홍콩 시장으로 확산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또한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특성상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 부동산 디폴트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시아 시장 전반이 일제히 흔들린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고점 우려가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미국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신흥시장 전반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 미국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셋째,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가 겹치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압박을 받았고, 이는 다시 주식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번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는 국지적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아시아 기술, 반도체 중심 시장 구조와 맞물리며 발생한 구조적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충격이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까지 번졌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7개월 만에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이번 글로벌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통 자산보다 더 빠르고 깊게 반응하며 극단적 공포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비트코인의 급락입니다. 비트코인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5.8% 급락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나타난 강제 매도 성격의 급락이었습니다. 여기에 심리 지표도 심각했습니다.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가 11포인트, 즉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가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일단 현금화에 나섰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ETF 흐름도 악화됐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세 거래일 연속 순유출, 총 2억 5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ETF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흐름의 반전은 하락 압력을 더욱 키우는 요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비트코인 하락이 단순히 가상자산 내부 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긴축, 리스크와 AI 버블, 공포와 맞물려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오르는 역상관 관계가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언급됐지만 이번 충격에서는 그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금도 팔고 주식도 팔고 가상자산은 더 강하게 팔며 현금 비중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즉,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유동성 방어 국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금 시장에도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데 바로 유동성 공포가 정점에 오는 순간 금도 동반 매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금이 전통적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센 거래일 동안 7%나 급락했는지, 그리고 금시장 내부에서 실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금시장은 이번 조정에서
가장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위험 회피 장세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강세를 보이는 자산이 금이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금 가격은 그램당 19만 800원, 1.38%로 마감했고 단 3거래일 동안 누적 하락률이 7%를 넘는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이 이 정도 속도와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경색과 현금 선호 심리 강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입니다. 첫째,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금의 미래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상대적 매력이 약해지고 이 때문에 금값 고점 부담 플러스 금리 인하 지연이 겹치며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된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전체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전 자산 포지션 축소가 금을 끌어내렸습니다. 지금은 위험 자산만 파는 국면이 아니라 금까지 포함해 현금 확보를 위한 패닉성 매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을 줄이고 현금 단기채로 이동하는 가운데 금도 일시적으로 매도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셋째, ETF 자금 흐름도 약화되었습니다. 금 ETF에서 소규모지만 연속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며 금 현물 가격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ETF는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정리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넷째,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금 가격을 압박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국제 금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원화 약세는 국내 금 수입 단가를 높여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번 금 가격 급락은 금의 펀더멘털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유동성 방어 모드에 진입했기 때문에 나타난 구조적 조정입니다. 따라서 공포에 반응하기보다는 유동성이 안정되고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는지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대형주의 급락이 금 시장에 어떤 추가 압력을 만들었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갖는 의미를 이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급락은 금 시장에도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은 단순한 개별 종목 약세가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을 재조정하는 신호로 읽혀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10만 전자를, SK하이닉스는 60만 닉스를 각각 반납하며 심리적 지지선을 이뤘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리스크 축소 모드로 전환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금 시장과도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나가게 되고 이는 원화 약세, 달러 강세를 유발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국제 금 가격은 자연스럽게 압력을 받습니다. 즉, 주식시장 급락이 금 시장에 2차 충격을 준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국 시장에서 기술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AI 버블 우려가 확산될수록 한국 대형주에서의 자금 이탈 속도는 빨라지고 이는 다시 원화 약세와 위험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져 금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말하자면 한국형 리스크 사이클이 형성된 것입니다. 외국인 매도,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 압박, 또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 역시 시스템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금을 포함한 대체 자산 비중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단기적으로 금 시장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락은 단순한 종목 조정이 아니라 한국 자산 전반의 위험 인식이 재편되는 과정이며 외국인 자금 흐름, 원화, 가치금 수급이 연결되어 금 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 상황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시장이 다음 방향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 즉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국 9월 고용 보고서가 왜 이번 주 금 가격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지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진짜 분기점은 두 가지 이벤트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 현지 시간 19일, 그리고 미국 9월 고용 보고서 발표 20일입니다. 이 두 지표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두 가지 공포, AI 고점 우려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을 동시에 해소하거나 더 키울 수 있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먼저 엔비디아 실적은 글로벌 시장이 현재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AI 산업의 실제 수요를 가장 정밀하게 반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를 웃도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매출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향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된다면 최근 불거진 AI 버블 공포는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기술주 중심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며 위험자산 전반이 숨통을 틀 수 있고 금시장 역시 유동성 압박이 줄어들면서 추가 하락 압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면 시장은 이를 AI 성장의 둔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기술주 매도가 확대되고 아시아 전역을 포함해 글로벌 자금 흐름이 다시 한번 리스크오프 상태로 이동하며 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미국 9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번 지표는 연준의 금리 경로를 사실상 결정짓는 핵심 신호입니다. 앞서 셧다운 이슈로 인해 지표 발표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한 시장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 시장은 즉시 금리 인하 기대 부활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고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반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멀어지고 장기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지며 이는 금 가격에 또 한 차례 하락 요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주 금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시장 심리, 고용 보고서, 금리 경로 이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적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인을 종합해 금의 단기, 중기, 장기 전망을 구체적인 가격, 레벨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시장은 단기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상황이지만 방향성 자체는 두 가지 핵심 변수, 금리 경로와 유동성 안정 여부에 따라 뚜렷하게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포가 최고조에 달한 이후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금리 인하 기대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먼저 단기 전망 일전 2준위입니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 방어 모드로 금도 일시적 패닉 매도에 휩쓸렸습니다. 금 가격은 현재 그램당 19만 800원 수준으로 조정을 받았고 세 거래일 동안 7% 급락한 만큼 기술적 반등의 여지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레벨은 그램당 19만 원과 1돈 82만 원대입니다. 유동성이 안정되고 엔비디아 실적 또는 고용 보고서 중 하나라도 시장 불안을 낮춘다면 금은 빠르게 19만 5천 20만 원 구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재가 이어지면 18만 8천 원까지 하락하는 단기 조정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중기 전망 3개월입니다.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리긴 어렵지만 미국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 기대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단계에서 금은 다시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장기 금리가 고점에서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금은 중기적으로 그램당 20만 5천, 21만 원대 회복을 목표로 움직일 것입니다. 다만 고용이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장기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 금은 19만 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전망 6개월, 1년입니다. 구조적으로 금은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 경쟁 심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등 장기 펀더멘털은 모두 금 가격의 상방을 지지합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현실화되는 순간 금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램당 21만 원 돌파, 22만 원대 진입이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요약하면 지금의 급락은 구조적 하락이 아니라 유동성 공포가 만든 단기 충격이며 핵심 이벤트가 해소되는 즉시 금은 빠르게 방향을 되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는 단기 흔들림보다 금리 경로와 달러 흐름, 그리고 주요 이벤트 이후의 시장 심리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